6.4 지방선거가 오늘로 겨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후보자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평가해야 하는 건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 2부는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 교육감 선거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가장 뜨거운 곳, 서울시 교육감.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는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보수진영 후보 2명과 진보진영 후보 1명, 총 3명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요. 핵심 쟁점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죠. 먼저 고승덕 후보부터 만나봅니다. 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 후보의 공통 질문입니다. 고승덕 후보가 생각하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 교육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소수 교육 관료 집단에 의해서 교육 행정이 편중된 인사 그리고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방적인 상명 하단식 행정 또 전시 행정과 같이 여러 가지 그 관료지 병폐들이 심한데요. 이걸 좀 쇄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포부. 근데 그 후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네. 며칠 전에 조희연 후보 측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네. 사실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제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그 인지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낮다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는데 그 후보가 1등 저를 공격해가지고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정부 선거 막바지 이제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거티브다. 네,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면 사과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확실한 증거가 그겁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을 들어갈 때 그 비자가 필요 없고 또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규정상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저는 미국서 들어오고 나서 짐 싸러 들어갈 때 새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왜? 미국 취업할 때 2년 동안 받았던 임시 비자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비자를 명백하게 이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없다고는 증명서가 없는데 그러한 그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참. 근데 영주권은 없으신 거예요?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신청조차 해본 적 없고. 예. 네. 내용 증명은 대사관에서 안 띄워주니까 지금 못 받아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예. 다시 들어갈 때 비자를 발급받았고 알겠습니다. 그 후에도 두 차례나 발급을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분명하게 영주권자가 말씀을. 어떻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고. 그런데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두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서 기른 만큼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더불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미국으로 이제 가서 살고 싶다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고 보통 이혼할 때 이제 양육권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랑 살겠다고 했을 때는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법이고 그것이 윤리고 도덕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바랬지만 어쩔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가정사입니다. 가슴 아픈 가정사. 예,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가정사를 그걸 가지고서 알면서 또 영주권이 없다는 것도 책에다 썼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선거에 막판에 검증할 시간도 없이 터뜨리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건 교육감 후보로서 이건 사과로서 끝날 게 아니고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될 정도의 문제다. 네, 이거 고발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사가 참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이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 교육 현실을 그래서 제대로 이분이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유권자들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마를 따라가게 된 후에 제가 그 아픈 가슴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가서 정말 한국말 잘 못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2년째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요. 예. 선거 기간 중에도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많이 돌봤기 때문에 교육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라는 아이들이 그런 입장. 다른 아이들이 제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제 마음이. 네,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에 전교조 관련 발언을 하신 게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기총 대표 회장이 고승덕 후보께
전교조와 싸울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전교조만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자꾸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갑니다. 음흠. 좀 큰 그림에서 이제 이 정교조 문제는 그 정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 인사할 때 저도 사실 정확한 말을 어떤 거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 다른 곳에서 말한 그 정교조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조그만 말꼬리, 가령 이제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 했느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소신과 정책이 중요하죠.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교조에 관한 입장을 여기서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네. 저는 단체가 나쁘다거나 뭐 종북 단체라든가 말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교조라는 단체 자체를 인정한다 이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6월 19일 날 법원에서 법의 노조인지 판결이 나고요. 예. 법의 노조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단체성은 유지가 됩니다. 음흠. 법적인 부분만 6월 19일 날 판정이 나는 거고요. 저는 단체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또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부분들도 정교조 단체 자체가 아니라 일부 선생님들이 정치 편향적인 그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정치 편향적인 정치 중립성에 위반되는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한다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런 차원이지 단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법에서 존재가 인정된 단체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그게 문제라는 예. 지적이라는 건데 사실 근데 정치 중립성이라는 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라 뭐 이런 글을 실명으로 올린 또 뭐 서기에 서명을 한 43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정치 중립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징계 방침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뜨거웠죠. 만일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분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요,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고, 무조건 그 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도라든가, 사안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인터뷰도 하고 이분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징계냐 아니냐는 일단 입장 보류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사안 판단을 해보고. 이 정도 글을 그냥 올린 이 사실만 가지고는 이거는 징계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시고. 교사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예.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사로서의 집단 행동 그리고 정치 편향적인 정도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승덕 후보를 둘러싼 쟁점들 그리고 포부들 들어봤습니다. 고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예, 이어서 아까 고승덕 후보가 언급을 한 조희연 후보를 좀 바로 연결을 해보죠.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입니다. 조희연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먼저 새 후보 공통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조희연 후보가 생각하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서울시 교육뿐만 아니라요. 전반적인 초중등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감성교육, 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60, 70년대에 낡은 어떤 입시경쟁, 교육 방식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현대사회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의 서울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 개 고쳐서가 아니라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조희연님은, 예, 조 후보님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 쟁점으로 가죠.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게 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고승덕 후보는 영주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사과 넘어서 사퇴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처음 뉴스타파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예. 자녀들의 그 영주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고 후보님의 영주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의 영주권 문제는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냐 하는 걸 좀 고심했는데요. 예, 저는 예. 이게 선출직은 청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알 권리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본인이 뭐 비자를 제시하면서 영주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 저희도 이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갑자기 고발이라는 식으로 나가셔서 저희가 고발하셨어요. 좀 유감스럽고 좀 당황스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 차원에서 제기한 거다. 네거티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의혹 제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저희가 뉴스타파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고 있고요. 저희도 관련 제보들이 있고 관련 정보들이 있어서 예.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하면 뭐 추가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충분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예. 유권자가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선거 과정의 태도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주권 문제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승덕 후보가 자녀를 미국에 보내서 키웠기 때문에 교육 현실을 잘 모른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 후보께서는 그 점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미국 교육감을 뽑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척박한 저희가 이제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척박한 교육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신 그런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애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애들을 키우신 분이 교육감의 자격이 있으신가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유권자가 판단하시는 거고요. 근데 고승덕 후보는 10여 년 부처 대안학교 봉사했고 다른 애들을 돌봐왔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그런 노력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 과연 서울교육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교육감의 자격으로 예. 말하자면 애들을 여기 척박한 현실에서 키우지 않고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가진 형태로 키운 그런 말하자면 부모가 서울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표로서 예. 판단해 주시면 저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예. 자녀가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은 저는 자녀들의 선택으로 존중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결코 상처받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편 늘 교육감 때마다 나오는 이슈라서 제가 또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전교조 두고 이번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정부 비판 서명한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문용민 후보나 고승덕 후보가 이렇게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후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교조 분이나 교총분이나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와도 파트너십을 갖고 교총과도 파트너십을 갖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일 교총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교총의 좋은 정책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더블 파트너십을 갖고 균형 있게 서울 교육행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교사도 공무원이고 따라서 정치 편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가 전교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정치 편향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고승덕 후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교사도 시민입니다. 국민이고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교사도 시민으로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이번에 서명 그 게시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것 외에도 평소에 어떤 집회 현장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상권이라고 할까요? 그 권리, 정치적 권리 문제인데요. 이것은 국제노동규범의 차원에서 사실은 풀어야 되고 교사나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노동 권리,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요.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예. 현직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에 의사표명을 못하게 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선진국으로 가는 경로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교육감과 진보 진영 교육감들 생각이 항상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확인을 좀 예, 했고요. 문용린 후보를 향해서는 농약급식 문제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짧게 간략하게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농약급식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비판했는데요. 이것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몽준 후보가 좀 잘못된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나온 부분, 요걸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제기를 한 문제인데, 요것의 근본 책임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있다. 이런 문제 제기신 거죠?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재 요태시킨 게 문용린 교육감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잠시 후 나오는 문용린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의 핵심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후보는 현재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문용린 후보 연결을 해보죠. 문용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두 후보께 공통 질문 드렸던 거 뭐 똑같이 드리고 가야겠네요. 근데 현재 교육감이다 보니까 현재 네.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질문은 아마 자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1년 6개월 동안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그동안에 광노현 교육감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혁신학교도 정상으로 또 학생인권 조례도 또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파행적인 독점 체제를 제가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비정상이었다고 보십니까? 혁신학교만 하더라도 몇 개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장들, 또 교감들과 평교사들 간에 그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고요. 혁신학교에서. 또 혁신학교에 그런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기초학력은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상적인 어떤 그런 외부 강의나 이런 것으로 됐고 교사들의 어떤 복지라고 그럴까 교사들 이런 것만을 했고 또 학생인권 조례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놓고 이런 비정상성을 정상화시키더라고 1년 6개월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혁신초등학교 주변에 다니는 분들 봐도 학부모님들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시던데요. 혹시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괜히 더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수록 초등학교에서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들 불안이 커집니다. 학생 애들을 이렇게 길러서도 되는가. 근데 공부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반에서 반장 제도도 없습니다. 뭔가 좀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과도한 논리에 집착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 그래서 혁신학교는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4년 지나면 자동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권자들이 아마 그 부분 판단하실 거고요. 앞서서 고승덕 후보가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는 현장 중심이 아니라 관료 중심이다. 교사들이 1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량이 예전보다 어마어마하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 교육의 질 떨어진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학교 교육을 너무 모르시고 외부 소문에 의해서 교육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선생님들의 그렇게 업무가 잡무가 많아졌는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30명의 학생을 다룹니다.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집에서 아이 한둘을 키우면서도 엄마가 녹초가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업무 과다량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 그럼 선생님들 업무가 과다하다. 그럼 툭툭 잘라서 이런 일을 안 하게 하면 그럼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교육의 어떤 현장을 좀 알아야죠. 그분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전혀 키워보지 않은 분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어려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학교도 몰라서 하는 그죠? 말이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교사분들이 모릅니다. 페이퍼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거하고 이분들이 하실 일을 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페이퍼 작업이 너무 많아서 관료 사회처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교육과 관련 없는 그런 공문들은 다 걸러내고요. 또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정리가 되죠.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되죠. 예. 하여튼 학교 현장을 좀 알게 되면 필요한 공문, 불필요한 공문은 또 자체적으로 정리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 거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뭐 구청장님도 구청에 행사 있을 때 학교 좀 협조해달라, 온갖 곳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걸러내는 시스템도 제가 그동안 만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갈 문제지, 그거 뭐 쾌도 남마식으로 다 법원에서 판사가 그저 네, 예. 판결하듯이 해결되는 거, 그건 너무 심플한 생각입니다. 농약급식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앞서서 조의원 후보가요. 네. 지금 그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나온 점, 네. 이것의 원죄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답하시겠어요? 그분도 좀 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허.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산하에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예. 시장 산하에, 그죠? 그러면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광노현 교육감이 예.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식자재는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구입이 되도록 그런 권한을 상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노현 교육감은 우리 교육감이 고유하게 갖는 예. 급식 식재료를 선택하고 가격을 선정하고 하는 이 권한을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친환경 급식 유통센터에다 친환경 유통센터요. 반납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감은 뭐만 하느냐? 예. 학교에서 급식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영양사들만 가지고 있고, 영양사가 요리하는 모든 식재료는 예.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구입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용린 교육감님, 이 부분을 인지를 전에 하셨던 거라면 전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시죠. 예. 물론이죠. 1년 6개월 동안 제가 해온 일이 친환경 유통센터로부터 식재료가 공급되는 이 시스템을 바뀌기 위해서 경영학자, 식품영양학자, 급식 전문가를 해서 연구를 탄탄히 해가지고 예. 그 연구 결과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유통센터를 통해서 독과점적으로 진보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쪽으로부터 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그런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정부가 인정하는 EAT라고 하는 예. 그 정부 조달 청구를 통해서 식자재가 만천하 공개리에 그 식자재가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예. 이번 3월부터 바꿨습니다. 제가. 아, 근데 일부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농약은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게 뭐 잔류농약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신 거라고 중간에 보도가 맞습니다. 그 아닌가요? 얘기는 악의적으로 많은 분들이 폄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2, 3천 명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농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친환경 유통센터하고 예. 일반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과 농약의 관계를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를 시켰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분이 전국에서 지금 쓰여지는 농약은 이런 거고 친환경 유통센터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도 무농약이 아니다. 거기에도 농약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농약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분이 오해가 있다는 농약도 말씀이세요. 과학적으로 만듭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빼내가지고 문용민이가 농약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악의적인 시간을 제가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문용린 후보님 고맙습니다.